대부분의 창작자들이 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최종 창작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우리 우구님들의 독서는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이번에 또 좋은 기회로 윌북 출판사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책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짜잔! 오늘 책은요, 메이커스 랩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시작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언제나 불확실함,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찾아오는 매우 불편한 활동입니다. 저도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집어삼켜져서 항상 시작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불안감을 정말 99% 해소했다고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책은요, 작가, 음악가, 미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등 창작자들이 어떻게 창작 과정의 시작 단계를 이어가는지 정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쓴 작가 론 버크먼이라는 분은요, 미국의 아트센터 디자인대학교의 총장으로 10년 이상을 일해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분야의 대가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그들의 창작법에 대해 오랫동안 탐구해왔다고 합니다. 보통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직업들보다도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분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뭔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큰 호응과 인기를 얻어도 또 그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금방 찾아오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고 대가의 반열까지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작 단계에서 발휘하는 시작의 기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는요, 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작의 기술이죠. 무엇일까요? 이 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면서 알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만들면서 알게 된다. 창작자들은 시작할 때부터 완벽한 목표물, 완전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알게 되는 정보들을 토대로 하나씩 더 떼어가면서 창작의 과정을 이어간다고 해요. 이게 바로 만들면서 알게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책은 이 개념을 정말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같이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의 개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성을 왜곡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천재라는 신화를 떨쳐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만들면서 알게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각 분야별 대가들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2장은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3장은 화가, 시각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 4장은 건축가, 그래픽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5장은 연극배우, 싱어송라이터, 재즈 연주자, 이렇게 각 장별로 다양한 분야의 대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작품 세계, 일에 대한 태도 등을 배울 수 있어서요, 단순히 시작의 기술뿐만 아니라 일할 때의 필수 습관이라든지 일하는 방법 등에 대한 꿀팁들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우르고 있어요. 만들면서 알게 된다는 개념을 잘 알아두면 우리 삶에도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 인생이란 게 창작의 과정인 거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들의 이 개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제가 좋았던 본문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깊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재라는 개념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천재성에 푹 빠져 있다. 우리는 천재를 갈망하고 숭배한다.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비범한 존재를 믿고 싶어 한다. 그에게 번드르르한 망토를 입히고 그의 놀라운 능력을 한껏 즐기고 싶어 한다. 우리 중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천재성이 환상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나는 그저
천재라는 개념이 우리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위대한 작품과 혁신의 원동력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천재를 존경하고 천재의 능력을 보면서 고무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에 너무 집착을 하고 좀 심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29살이 되기까지도 저는 작가라는 꿈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가라는 건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글에 대한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글은 취미로 하고 돈은 다른 데서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9살 때 그게 깨졌습니다. 대부분의 천재들이 다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29살 때 재능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글에 대한 재능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기르면 되는 거였잖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작가라는 꿈에 계속 도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요. 천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무언가를 훨씬 더 빠르게 익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사실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보여주는 이런 창작의 과정들이 천재들이 보여줄 법한 한 번에 뚝딱 음악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로 창작품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편없는 시도들을 계속 반복하는 와중에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247페이지에서 작곡가이자 가수 힐렐 티게이의 말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악기 앞에 앉아서 연주하고 또 연주해봐요. 그냥 계속하는 거지요. 이때 만드는 음악의 90%는 완전 쓰레기예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숱하게 들고 난 정말 형편없는 예술가라는 생각이 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간혹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이건 꽤 괜찮은데?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러면 다시 내리 10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서 연주하고 또 연주해요. 완전히 빠져들어서요. 좋은 게 나오면 그걸로 계속 작업해서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고 경과부를 만들고 구조화하고 가사를 채워넣고 그리고 편곡에 들어가지요. 140페이지에 화가이자 그래픽 노블 작가인 에스더 펄 왓슨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큼직한 용지 한 뭉치를 꺼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요. 그냥 그려요. 맨 처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형편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려요. 어릴 때는 내 그림이 형편없을 때마다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늘이 지나기 전에 뭔가 좋은 게 나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지요. 그날 안에 마음에 드는 그림이 안 나와도 다음날 아침에는 좋은 걸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앉아서 계속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풀려도 괜찮아요. 그냥 종이 한 장 구겨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음악가들이 그냥 뿅 하면 음악이 완성돼서 딱 나오고 작가들이 글을 쓸 때도 어떤 글을 써야겠다 떠오른다 하면서 바로 일필휘지로 다 글을 써내면 글이 완전체로 된다라고 참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동안 직접 집필을 해보면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말해줍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난 대가들한테 간혹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뛰어난 대가들조차도 대부분은 이런 수도 없는 형편없는 시도들 속에서 작품이 서서히 진화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작품이란 건 일시적 탄생이 아닌 겁니다. 아주 작은 형태에서 서서히 구체화해 가는 거죠. 또 좋았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27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만난 창작자 대다수는 자기 작품을 비전의 산물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만드는 과정에서 진화해 나간 과정의 산물로 보았다. 그들은 창조성을 일깨우는 창작 과정의 놀라운 힘과
만들면서 알게 되었던 각자의 경험을 생생히 들려주었다. 지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비전의 산물이라는 단어와 과정의 산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최종 창작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획 속에 나를 끼워 맞춰서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삶은 불확실함의 연속이고 자신의 목표를 계속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저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탐구해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불굴의 의지와 끈기, 흔들림 없는 비전들을 되게 동경하곤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의 상상과는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들이 걸어온 그 과정 속에는 불확실한 도전과 반복되는 실패, 자신을 향한 질책, 우울과 짜증, 이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서는 뭔가 약간 완벽한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완전한 퍼즐의 완성은 온갖 미완성의 퍼즐들이 서로 합쳐져서 짜여진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그 완전체를 비전처럼 확실히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들면서 알게 된다는 개념, 저는 이 개념을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요, 무엇을 하든 정말 시작할 때 가지는 그 두려움, 그게 진짜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시작하기가 두려우신가요? 너무 완벽한 시작을 만들려다 보니까 혹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건 아닐까요? 그냥 불완전한 시작, 형편없는 시작, 그 시작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은 또 더 나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이 책 메이커스 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우구님들도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세상 모든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독서 이야기, 삶의 성장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